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 비트코인 현재 58K 이상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CPI 발표가 있었고, 예측했던 것보다도 전체 CPI는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6%를 예측을 했지만 2.5%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시급료와 변동성이 큰 시급료와 에너지 쪽을 제외한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티키한 모습, 조금 고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은 어쨌거나 CPI를 기준점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 이상으로 말아 올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까지도 상승세를 아직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CPI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역사적인 이번 사이클에서의 첫 금리 인하가 바로 다음 주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그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이 FOMC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비트가 이런 49K를 찍으면서 조금 약간의 이상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과한 하락, 그리고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만 달러까지 한번 붕괴를 시켰지만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어떤 개미를 한번 털어주는 구간으로서의 작용하고, 이후에 맞이하는 FOMC, 그 다음에 유동성이 또 서서히 풀릴 수 있는 또 그런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리 바닥을 찍어 놓고 이런 FOMC 이벤트를 맞이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요 당시부터 4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맞죠. 그 중간중간에 반등은 세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반등했던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빠져주면서 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그렸었다. 다만 이 49K를 찍은 이후부터는 지금도 65K를 찍고 눌러놨지만 결국에는 이 49K를 바닥을 삼아서 이런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추세를 돌아나가는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숨길 수가 없고, 이 과정에서 물론 많은 롱이 또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롱을 한번 털어내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제 CPI 발표하면서 내려 찍으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갈 뻔한 것을 그 이상으로 말아 올렸다라는 측면, 그리고 V자로 이제 꺾어 올리면서 단기 저항이 있었던 58,000달러까지도 지금 뚫어내고 58,400달러까지 찍어준 모습은 일단은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65K를 찍고 52K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65K, 물론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떨어진 폭 자체가 워낙 크고 여기 지지라인 56K 지지라인을 일단 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65K를 가기보다는 62K 요 직전의 어깨 라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헤드 앤 숄더를 그려봤을 때 직전의 어깨 자리 정도까지 올라가주고 여기서 한 번에 어떤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65K를 한번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강하게, 그러니까 1파, 2파, 3파의 형태로서의 천장자리 68,000자리를 뚫어내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반등을 주더라도 그런 반등의 주요 이제 구간 중에서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꺾이고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N자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62K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나오겠지만 그 저항 이후에는 62를 뚫고 65K 저항 자리죠. 요 자리까지 한번 가주는 요런 식의 N자 파동을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요 자리 천장 자리를 이제 찍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직전에 이제 7만이었고 이제 68,000에서 한 67,000 정도를 찍게 되면은 거기서 또 한번 눌림이 세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전에 이런 저점들 52K라든지 49K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조금 이제 대칭 형태로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많이 빠져봐야 그 다음에는 여기 자리 56K 정도가 되겠죠. 고기를 찍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추세 쭉 내려오는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FOMC가 가지는 상징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CPI도 물론 좋게 나왔고, 하지만 이제 주요 이벤트는 FOMC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대형 이벤트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9월 18일 이제 FOMC 25bp 인하 확률이 현재 이제 87%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대감,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금 반등세도 나름 나오고 있고,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갔을 때 62K 정도까지 올라온 지점에서 FOMC 금리 인하를 한다면 25bp를 하게 된다면 25bp 물론 역사적인 첫 금리 인하긴 하지만 조금 실망스럽다, 50bp 빅컷이 아니네, 이러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도 FOMC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조정이 세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찍은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 한번 N자로 틀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도 FOMC를 앞두고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리 차트를 이런 대형 이벤트 전에 올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살짝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번에 지금 52K 바닥 갱신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56K 정도에선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이제 다음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월에 내렸으니까 11월에도 25bp 내리겠지? 내년 1월, 2월에도 또 내리겠지? 내년에 계속 2, 3월 주기로 계속 내리겠지. 금리를 내린다라는 측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혀가는 구간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 기간과 조금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래꼬리, 월봉상 3개월을 아래꼬리를 달면서 바닥을 이 당시에도 확인을 하고 추세를 이제 위로 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죠. 다만 여기서 이제 쌍고 형태로서 이제 크게 빠지는 구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구간으로서 이제 쇼 타이밍, 대형 조정 추세로 이제 들어갔던 그런 시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르다. 유동성을 이제 풀 건데 그 전에 한번 조정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리를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월봉으로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측면은 이 구간에서의 3개월간 아래꼬리를 달아주었던 바닥을 확인하던 구간과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0월 양봉 세우고 11월 양봉 세우고 12월 1월까지 연말 랠리, 미국 이제 대선 트럼프가 이겨준다면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10월부터 약 1월 정도까지의 랠리 구간, 여기서도 1, 2, 3, 4개월을 올렸어요. 여기 고점까지 치면은 4개월 반을 올리고 이제 빠지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눌림 이후에 이런 신고가 랠리를 찍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8만에서 8만 5천 달러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간다면 이런 추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조금 느리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갔다가 7만 이제 4천 달러 부근에서 쌍고 저항을 맞고 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비트코인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틀면서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고가 73,700을 뚫는 순간부터는 또 굉장한 전 세계 이목을 또 이제 받게 됩니다. 집중을 받게 되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러면서 100K 얘기가 나오게 되고 80K, 90K 얘기가 나오고 뭐 200K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버블을 부추기는 그런 양상으로 또 접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 지금 뭐 이제 반감기 이후에 280일 정도 이후가 보통 이제 사이클의 정점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여름에 비트코인이 이제 찍는 구간이 고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급격한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랠리가 조금 미뤄질 수 있을 뿐 상승 추세로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이거보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조금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본다면 바로 이렇게 V자로 직전에 나왔던 패턴처럼 가주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다가 가주냐, 결국에는 1번과 2번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두 가지 시나리오의 근거로는 결과적으로 이런 글로벌 리퀴디티, 전 세계적인 이 유동성의 증가라는 측면이 비트코인 펌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부터의 비트코인 차트와 전체 시장의 유동성, 말 그대로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화폐는 찍어내고 있거든요. 다만 많이 찍어내고 있냐,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있냐, 그리고 그 찍어낸 재화마저도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흡수를 해버리냐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요 당시입니다.
바로 2020년 3월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났을 때 그거는 전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얼마가 됐던 의료기관이라든지 백신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거를 좀 수습을 해야 되고 확장하는 걸 막아야 되고 인류의 생존을 제1 목표로 삼아야 했던 뭐 엄청난 전염병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거를 틀어막기 위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바닥을 코로나로 인한 쇼크로 인해서 증시고 비트코인이고 이제 바닥을 굉장히 심하게 찍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찍어낸 이제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화폐를 찍어냈죠. 그래서 그 질병을 틀어막기 위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의 가격 펌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유동성 자체가 시장으로 이제 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치 금리를 인상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물가 상승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후폭풍이 지금 다가온 시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좀 강제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축소를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택시비나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로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증가를 했을 때, 과거에도 2016년도에 유동성을 증가시켰을 때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고,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다만 지금과 이 당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당시처럼 급격하게 이제 가파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겨우겨우 1년, 2년간 잡은 물가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정책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25bp를 인하할 것이다. 50bp를 B컷으로 한 번에 가기에는, 그랬을 경우에 겨우 눌러놓은 물가가 다시 한번 튀어나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bp 인하 확률이 현재 87%로 압도적으로 다시 높아졌고, 당분간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서서히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격한 유동성의 증가, 급격한 가격 랠리, 가격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2016년도와 같은 요 정도 크기의 요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서서히 조심스럽게 유동성을 좀 시장에 좀 풀어가면서 경기 침체는 일단 막으면서 물가 상승도 막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하냐 마냐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런 CPI 같은 물가 지표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CPI가 이번에 2.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할 말은 있습니다. 금리를 이번에 이제 내리면서 파월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시장에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물가를 잡았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상당한 또 근거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어쨌거나 데이터는 지금 연준에서 목표를 하는 대로 조금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내려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지만 절대 가파르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상승 사이클 자체는 1차적으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15,000달러를 찍은 이후에 7만 달러 이상까지 신고가를 찍어주기까지 1차적으로 미리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파동 직후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기간과 시간을 조금 걸리면서 옆으로 빼는 기간이 지금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횡보, 재상승의 패턴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이번 금리 인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급격한 이제 유동성의 증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기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면서 시장 눈치 보면서 물가 잡히는 거 보면서 살짝 이제 25bp씩 내리다가도 또 동결도 했다가도 그러다가 또 25bp 내렸다가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눈치를 보면서 유동성을 푸는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내년도 이제 계속 금리를 내리기는 할 거지만 그 속도 자체가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기보다는 서서히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도 좀 서서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과거 이런 식의 이제 반감기 펌핑, 그 다음에 유동성 펌핑으로 인한 이런 불장 랠리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리 터진 감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물론 가격적인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갖고 어차피 다음번 금리 인상 사이클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가격적인 상승, 전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된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또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시기는 2028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 이제 25년, 26년, 27년이죠. 그럼 28년에서 2029년에는 또 한 번의 이제 빅쇼트가 터질 수 있고 그때 가서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2028년까지 지금 2024년이죠. 4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남아있고 이 4년간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사이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다시 시장에 활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49,000달러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의 저점은 이제 확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저점을 찍게 나게 되면은 우상향 사이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상승하는 시기만 따져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016년부터 18년 약 2년 동안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2년 동안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약 2년간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2024년 거의 다 끝나가죠. 25년부터 27년까지 2년간의 사이클로 인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할 텐데 그러면은 마찬가지 가격적인 상승도 27년까지, 내년이 25년이고 26년, 27년 적어도 이제 3년 정도는 상승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3년간은 조금 약간 이제 지루한 우상향 추세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좀 급격한 불장을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불장을 원하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코로나 사이클과는 좀 다르고 코로나 때 푼 유동성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데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2027년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클 안에서 이런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시총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만큼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시총 몇백억대, 몇천억대, 1조, 2조 단위의 이런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이런 상승 사이클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힘을 주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트들도 사실상 이제는 전부 다 바닥을 찍었고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는 알트들도 이제 고개를 들 건데 다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 중에서 알트들은 좀 독자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이 서서히 좀 나올 만한 시기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은 지금 구간에서도 쉽게 안 빠지고 있고 어제 이제 반등의 여파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이제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21시 30분에도 이제 고용주표, 이제 실업률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많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CPI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생산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뭐 CPI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물가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월간으로 따지면 거의 그냥 이제 제자리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하락하는 분위기보다는 뭐 하락을 한다 해도 어제처럼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대로 들어 올리듯이 이번에도 내린다라고 한다면 57K 부근을 뭐 살짝 이탈시켰다가 또 V자로 말아올리는 이런 그림이 똑같이 어제처럼 반복될 확률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충분히 우리가 롱으로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고 어제 골파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골파기 없이 위로 그대로 뻗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단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짧게 요 자리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 손절 잡고 롱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59K까지 한번 뻗어주고, 요번 4시간 봉에서 뻗어주게 되면은 이번 4시간 봉 9시에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표 발표 때 미리 59K를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세게 이런 식으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표 발표하면서 좀 흔들릴 수는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흔들려도 어차피 다음 주 FOMC가 상당한 또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직전에도 세게 바닥을 찍은 이후에 26%, 28%, 32%까지도 이렇게 반등을 준 이력이 있고, 이번에도 이 사이클 안에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 싼 곳까지 찍어줄 수가 있어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주말도 지나야 되고 또 추석 빔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 다 쉬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좀 일봉의 관점, 뭐 주봉도 좀 이따 볼 거지만은 약간 이제 대형 사이클에서의 단기 반등 기간의 시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위로 올라갈 공간이 훨씬 더 많다. 직전에 나왔던 이런 수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전히 64K에서 65K까지의 반등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FOMC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대형 쌍고자리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세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는 천장을 뚫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뚫어낼 때는 이제 7만 달러 이상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이클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 전까지 어느 정도 차트를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주봉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2주 정도 양봉을 좀 띄워주는 모습, 2주 정도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양봉을 찍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도 또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또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18일 다음 주 수요일이 FOMC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런 채널에 내려오고 있는 채널이지만 반등할 때마다 이 채널 상단을 계속 찍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어느 정도 이 채널 상단을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직전에 65K까지도 넘겨주면서 요 자리 68K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 정도는 충분히 찍어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반등할 때마다 이 채널 상단 자리는 찍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찍으려면 또 여전히 또 많은 공간이 남아있고 이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봤을 때 여전히 뭐 잔파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방으로 그래도 65K 이상 조금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눌리겠지만 이 추세를 이제 뚫어내는 시점부터 제대로 된 불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은 바로 내년 초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 어느 정도 랠리를 펼쳐다 또 조정을 주다가 그 다음에 뭐 서서히 이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27년 정도까지 계속 조금 올라가는 그림, 좀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유동성의 공급을 시장을 지금 할 만한 때가 됐고, 그 신호탄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시적인 사이클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트가 대형 대방향을 이제 튼다라는 측면에서 알트들도 상당히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상장한 이런 잡코인들 UX링크 시총 600억짜리죠. 이런 것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빅타임 같은 것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300억대 코인이고 업비트에 좀 신규 상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걸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빅타임이라는 코인은 예전에부터 이제 일단 비트겟에는 상장이 되어 있었고, 이게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차트가 저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최근에 요 기간인데 여기서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봉입니다. 이걸 계속 확대해 보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 빅타임이라는 코인의 주봉을 보시면 땅바닥이죠. 그래서 요 구간과 조금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조금 말도 안 되는 펌핑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왜냐면 저점을 지금 낮춰놨기 때문에 작게 잡으면 직전에 있었던 뭐 요 정도 급의 반등,
여기서 한 67%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가격대에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워낙 또 그 가격이 다 더 내려왔고 시총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위로 160% 정도, 0.15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예요. 0.15달러면 200원이죠. 지금 122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2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와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총도 작고 이 전체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직전에도 반등이 나왔었다. 업비트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도 짧게 반등이 나왔었던 이 정도 수준을 지금 수준에 대입을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위로 이제 100%에서 200% 정도의 반등도 좀 노려볼 만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이제 업비트만 쓰는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점이다,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빅타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찍어 놓고 바닥에서 업비트에 상장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상승 추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0.15 정도 찍어줄 수가 있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반등을 세게 줄 수도 있겠죠, 이 구간에서처럼. 그래서 적게는 요 정도 반등, 많게는 위로 400%에서 500% 정도의 반등, 그러니까 요 당시 나왔던 반등이죠. 요게 여기서 이제 100% 오른 거지만 지금 자리에서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500%거든요. 워낙 또 잡코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 다만 조금 이제 좀 과장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하면서 소량 정도만 조금 남겨두고 뭐 0.3달러 정도 목표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는 거죠. 차트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찍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는 추세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강조 많이 드렸고, 이제 게임기도 출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 하나만 잘 만들어도 초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게임 안에서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스킨 구입, 아이템 구입에 이 수익 코인을 사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했을 때 폭발력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위.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수익 코인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익 게임기도 이제 뭐 수위라든지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걸로도 또 결제를 할 수 있고, 주봉 차트로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고 있고,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600원을 지금 계속 어쨌든 거는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일단 단기 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한번 이런 식으로 22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2000원을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쌍구를 그리고 빠지는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위가 보여주는 흐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위도 다 이제 여기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요 자리 9월 6일 금요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제 그려드린 방향대로 올라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700%도 수익 인증에 올라오고 있고요. 에이브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이죠. 에이브도 수익권. 비트도 이제 롱 관점 안에서의 어떤 이제 매매를 계속적으로 단기 타점을 잡아가면서 단기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실시간 정보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빅타임 수위 조금 주목해볼만 하고, 팬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팬들은 조금 시총도 무겁고 과거에 이제 크게 상승이 일단 조금 1차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블라스트 같은 코인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도 그 저점까지도 깬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런 블라스트 같은 코인도 힘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11원 정도 요 자리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돌려나가는 흐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타 같은 경우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내리기만 했죠.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은 해줬지만 이후에 또 눌렸는데 이 정도까지 눌러놨다라고 한다면 이 제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위쪽으로 직전의 반등폭 50% 정도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1000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너무 많이 빠졌고 이 정도 내렸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기 때문에 제타 체인도 이제는 조금 바닥이 잡혔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렸죠. 마찬가지 제타랑 비슷한 차트처럼 생겼죠.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이제는 바닥을 잡고 조금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알트코인들도 조금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빅타임 수익, 그리고 이제 조금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블라스트 제타, 이런 거를 좀 주목할 만하다. 물론 다른 코인들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구간 49K를 찍으면서 알트들이 새롭게 갱신한 그런 저점들을 다시 갱신하면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위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힘이 강한 코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조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주봉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매물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8월에 엄청난 음봉을 기록했고 지금 9월 달에는 요 정도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10월부터는 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가격적인 반전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바닥에서 상승을 했는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어쨌거나 저점을 좀 어느 정도 높이는 수준에서의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10월, 11월, 뭐 12월, 1월 해서 연말 랠리까지 이런 식으로 쳐준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는 것도 알트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등에 조금 반등하기 쉬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더리움도 지금까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 엄청난 조정,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만한 그 정도로 많이 빠진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390만원 정도만 이제 위로 다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 확인하고 추세를 다시 위로 돌리는 이런 구간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른 알트들도 충분히 조금 힘을 내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알트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도 큰 추세를 조금 돌릴 수 있고 대형 거시적인 이 금융 환경 자체도 금리를 이제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이제 그 첫 스타트를 다음 주에 끊는다,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9월달에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FOMC 이후에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큰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으로 다시 좀 접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또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상당한 또 기폭제가 되면서 연말 랠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PPI까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카톡방에서는 이제 주말에도 시황 분석, 차트 분석, 알트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쓴다라고 하면은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뭐 레버리지를 적게 놓고 보고 뭐 52K를 안 깰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롱 관점, 분할 매수 관점도 어느 정도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시장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겟 트레이더 프로 시즌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이벤트 링크는 이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겟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고요. 챌린지 단계를 통해서 선별된 50명의 트레이더들은 이제 1대1의 비율로 예를 들어서 뭐 5,000테드를 입금하면 5,000테드를 추가로 지급을 해서 이제 거래 전용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시드가 많아지게 되면 수익금도 많아지니까 그런 수익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챌린지 시작 이렇게 하고 도전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도지 시바, 피플, 플로키 이런 코인들이고, 레버리지 한도는 20배 이렇게 또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트겟 사이트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